만들어진 공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넘어오면서 새끼를 많이 까기 시작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20세기 넘어오면서 공산 사상이 막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앞장섰던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첫째 이태리가 있어요. 이태리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가 누구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이 제일 잘 먹힌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해서 주도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동전, 진지전이라는 말, 한국이 제일 잘 먹힌 나라. 안토니오 그람시.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 학파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갖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 이론을 주장하면서 미국 가서 아주 크게 역사를 해요. 프랑스에서는 해치주의하고 후기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또 역사하는데 한 뭉뚱이로 말하면 전체 전부 다 공산주의 아류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좌익사상이라고 합니다. 좌익이라고 할 때 좌파가 있죠. 좌익이 있죠. 좌파는 뭐고 좌익은 뭘까요? 좌라는 말이 들어갈 때에는 무신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이에요. 혹은 반신론이에요.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이 사상 내에 파라고 하는 건 하나의 팔을 이룬 거예요. 익이라고 하는 건 날개 익자를 쓰거든요. 이건 큰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좌익이라고 할 때는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좌파라고 하는 전체 집합 내에서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넘어와서는 공산주의가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니체 같은 경우에 니멋대로 했죠. 본능을 잠깐만 자극했죠. 본능을 자극한 또 하나의 정신의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가 주장한 게 뭐예요? 네 속에 있는 성적 욕구, 본능을 잠깐만 드러내라. 억누르지 말고 그 역시 펼치라. 이런 사상으로 점점 근대 이후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큰 그림, 초대교회 때 이단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멀어졌던 것. 그것이 다로 정리가 됐다, 어거스틴이 정리됐다가 또 중세에 천주교 맞으면서 또 더 멀어졌다가 그것이 또 루터나 칼빈에서 정리가 됐다가 다시 또 현대 넘어오면서 이게 또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근데 우리가 거기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유인물 중에서 영성의 흐름 이제 정리된 게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초대, 중세, 그다음에 종교개혁까지 이때까지는 사람들의 의식이 신론과 기독론을 인정을 했어요. 또 여기까지 뭐예요? 문제도 있어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번엔 뭘 부인하느냐? 기독론을 부인. 기독론 부인한다는 건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기가 시작하죠? 19세기 중반 이후로 한번 보세요. 저 볼까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단이 뭘 부정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중세 때에 인정이 됐어. 신론 중세까지는 신론과 기독론이 다 인정이 됐어. 그런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기독론을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뭘 부인할까요? 예수가 무너졌으면 그 다음에 뭘 부인해요? 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을 부인해. 신을 부인하면 신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할까요? 사람. 인간이. 인간이 점점 신으로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그 마지막 정점이 뭐냐? 4차 산업시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큰 흐름이에요. 지금.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다.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박스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한번 흐름을 봤어요.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는 그래도 신이 있다라고 해요. 신존재 증명하면서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 16세기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의심하라 이거예요. 합리주의 빠지기 시작하죠. 의심해보라고. 칸트는 아까 신이 없다고 그랬죠. 도덕이라고 하는 건 신 밖에서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변증법이라고 그러죠. 정반합에 의한 변증법. 보십시다. 이게 정이 있어. 반대가 있어. 서로 싸워. 합의를 했어. 합의해갖고 뭐 합의라는 게 안에 나왔어.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게 나와. 또 싸워. 그 다음에 또 하나 합의가 나와. 합의가 나니까 또 반대자가 또 생겨. 이게 궁극적으로 역사가 쭉 이렇게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이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변해간다. 그런데 제가 일본인 학자가 쓴 책 하나 보다가 그렇지라고 이해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있습니다. B라는 게 서로 싸웁니다. 합의를 봐서 C라는 게 나왔습니다. C가 보니까 또 다른 D라는 게 나와. 서로 또 싸워. 또 합의가 나와서 또 싸워. 이게 쭉쭉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정반합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는 게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건 정반합 그걸 뛰어넘는 거에 바로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측하고 예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상 안 돼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역사는 흘러간다. 왜? 역사는 그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정반합의 변증법에 의해서 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헤겔이 나옵니다. 변한다 주장해. 그다음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주장하면서 평등 세상을 만들자 했지만 평등 세상 만드는 게 뭐냐? 폭력으로 뒤엎어라고. 니체 초인이 되라. 아까 본능을 추구했다고 얘기했죠? 프로이트 성 욕망을 억압하라. 프랑스에서는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해체해라. 프랑크푸르트 학관 이게 1940년대쯤인데 무조건 비판을 해라.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 등장한 게 뭐냐면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주관성, 상대성, 다원성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이제 이따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오늘날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라. 이게 큰 지금 아젠다예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점점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무신론 시대로 가고 있어요. 무신론 시대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은 더하고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정리되는 거죠? 은혜도 아니까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회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막시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좌익의 최근 운동 해가지고 몇 가지 나오죠. 네. 정치적 올바람 많이 들었죠. 네. 폴리티컬 콜렉트니스에서 PC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네. 정치적 올바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올바람이라는 게 뭘까요? 정치적으로 내 생각만 옳다. 니들은 다 틀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나온 거야. 좌익이 펼치는 운동. 정치적으로 볼 때에 니들은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건 틀렸어. 우리가 내놓는 것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 취소 문화라는 게 미국에 좀 강타하고 있어요.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 이 취소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됐어 그러면 너 이제 매장시킬 거야. 나하고 다르다고? 그럼 너는 이제 또 왕따야. 이런 문화로 가. 이게
캔슬 컬처라고 하는 미국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나온 거 워크 운동이라는 말 요즘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좀 들을 텐데 BLM이라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말 들어봤죠? 흑인 지난번에 흑인 입고 나면서 무릎 꿇고 막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흑인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세워진 나라다. 출발부터 잘못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워크운동이라고. 흑인들이 각성해야 된다. 워크라는 말은 원래 awake라는 말이 뭐예요? 깨어난다는 뜻이죠. awake의 과거형이라고. 근데 흑인들은 wake란 말 안 쓰고 그냥 work 이렇게 쓴다. 그래서 나온 말. 근데 비판인종이론, 요게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아주 최근입니다. CRT라고 해서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고 하죠. 요건 뭐냐면 백인들이 하는 모든 건 다 잘못된 거다. 이거. 근데 또 멍청하게 백인들이 또 자기 자식까지 또 데려가갖고 노예 때 있죠. 쇠사슬 묶여 이런 체험까지 시킨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이. 한번 세뇌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지금 등장하는 이런 정치, PC, 캔슬 컬처, 워크 운동, 비판 인종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가 뭡니까? 편가르기죠.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경제라는 측면에서 가진 놈, 안 가진 놈 이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가진 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흐름이에요. 이 좌파들은 항상 하는 짓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희생자 이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막시즘을 이제 요약을 한번 쭉쭉 한번 해봅니다. 공산 이론을 정립한 칼 마르크스가 그럼 자기의 독창적인 이론이냐? 결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자, 독일의 철학, 그 다음에 영국의 정치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이론. 그러면 독일 철학은 뭐냐? 헤겔과 포이에르바흐. 헤겔을 통해서는 변증법을 역사발전론을 배우게 되고 포이에르바흐는 뭐냐? 유물론을 차용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역사발전론을 정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아담 스미스나 리카우드를 통해서 노동가치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든 것이 잉여가치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회주의는 이미 제가 얘기했죠. 칼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공산주의는 존재했었다고 그러죠. 더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공산주의를 처음 주장했던 사람. 쭉 올라가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나와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을 그래도 나름 정리했던 거는 바로 이 프랑스 사회주의, 흔히 말하는 이게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생시몽, 프리에, 오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급투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노동자 혁명 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 단계 보면은 생산 양식의 발전 단계라는 게 나오죠. 역사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첫 번째 맨 위에 원시 공동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근데 이 근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사회는 반드시 사회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다.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흘러가게 돼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걸로 사회주의로 넘어갈 때에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노동자 농민이 쥐고 있다. 노동자 농민이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세상에 역사 속에서 공산국가라는 게 존재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산국가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어디?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만들어진 공산국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역사상 평등사회는 한 번도 없어요. 공산국가는 있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공산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할까요? 공산사회가 만들어지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자, 공산주의 아젠다가 뭐예요? 평등이죠? 네. 세상은 평등해야 되는데, 근데 평등이 가능해요? 안 돼요. 왜? 내 거 왜 주려고 그래? 공산국가는 없었습니다. 공산국가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존재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눠주질 않아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는 될 수 있을까요? 소수가 독재는 가능해요. 소수가 다 갖고 싶은 세상. 소수가 다 갖고 싶은 세상, 모두가 없는 세상. 그 사회를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해요? 소수가 다 집권해서 다 휘두르는 사회.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동물농장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1984를 볼 거야. 그럼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체주의. 그게 가능해요. 중국에서 7천에서 8천 정도가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요. 공산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핵심들 다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상위 5%. 북한도 결국 누가 다 갖고 있어요? 공산당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국가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수령이겠지. 그 다음에 뭘까요? 공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국가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은 평양 시민만 북한의 시민이야. 평양 시민. 그 다음에 또 누구만 실권자들일까요? 공산당원. 그래서 평양 시민만 제대로 먹여 살리면 북한은 요동 안 하잖아. 근데 이런 말 하면 되게 또 싫어할 거라. 유튜브도. 공산국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독재 전체주의 사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 사회가 역사에 또 많이 있었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동안 소련도 그렇고 동구권의 공산국가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유토피아란 토마스 모어가 쓴 책 중에 유토피아란 말 있죠? 네. 유토피아 하면 이상량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유토피아의 유자는 뭘까요? 뜻이 뭘까요?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말인데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장소는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우리가 유토피아가 있다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반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 반대말로 디스토피아라는 말을 주장하거든요. 디스라는 말은 배드,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장소는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지상의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칼 막스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있죠? 네. 이게 원래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 보면 첫 단어가 뭘까요? 혹시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첫 단어가 뭐냐면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인류 역사 자체가 투쟁사다. 싸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단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지배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이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은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부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크게 쓴 글씨 나오죠? 네. 뭡니까? 폭력.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라. 평등사회.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평등사회 유토피아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라. 그리고 가진 놈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라. 이게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 자, 노동자 농민이여 일어나라. 선동원. 그렇다면 공산당 선언의 맨 처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쟁하라. 계급투쟁의 역사다. 투쟁하라. 맨 마지막에 뭐예요? 폭력으로 뒤집어봐라. 벌벌 떨게 하라. 이게 공산주의 정체라는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렇다면 모양은 좀 바꿔도 오늘날의 다양한 공산주의 아류들이 나오거든. 그 사람들의 본질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폭력은 안 쓰려도 폭력이라는 게 꼭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인가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계속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마크시즘도 크게 제가 보면 둘로 나눠지게 돼요. 19세기에 모던 마크시즘이 있고 20세기, 21세기 포스트 모던 마크시즘이 있는데 모던이라는 뜻이 뭐예요? 현대죠? 모던 마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그 당시 19세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정통 마르크시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마르크시즘을 뭐라고 그러냐? 포스트 모던 마르크시즘이라고. 포스트 모던 마르크시즘에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거기 나온 대로 네오 마르크시즘, 문화 마르크시즘, 정신분석학, 비판이론, 구조주의, 해체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초 속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배우는 내용들이 공산주의 밑바탕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지금 요즘은 유치원생한테 무슨 젠더를 가르치냐고, 유치원 애들한테 무슨 페미니즘을 가르치냐고.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좌익 사상을 제일 빨리 흡수해서 좋은 줄 알고 세련된 건 줄 알고 미친 듯이 흡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빨라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공산주의자들. 물리적 폭력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정신적으로 공산주의가 돼서 졸업한다니까. 그럼 평생을 뭘로 살겠어요? 그런 의식 속에서 사는 거지. 그 사회로 올라가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모든 마크시즘, 다시 말해 칼 마르크스 19세기의 마크시즘이 됐던 마르크스 이후의 마크시즘이 됐던 이 흐름들의 전제가 뭐냐? 첫째, 뭐라고 써 있어요? 무신. 하나님 밖에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 밖에서 어떻게 신을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체제들 있죠? 관습이 있죠?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냐?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전통과 보편 가치를 부정한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의 2000년의 기본 우리가 살아온 관습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상식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갈아엎기 위해서. 갈아엎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해체주의예요. 20세기, 21세기에 공산사상의 특징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왔던 모든 생각들, 관습들 이런 모든 걸 다 없애자요. 그리고 새로 세우자요. 새로 세우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요. 새로운 정신을 갖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바로 리셋이야. 이 4차 산업시대에 우리 흔히 글로벌리스트들이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죠.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어젠다는 바로 리셋입니다 얘기하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들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새로운 세상 만들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리셋하니까 그래 맞아. 또 못 모르고 또 우리 리셋이니 용어를 막 쓴다. 원래는 리셋이란 말이 컴퓨터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전의 것들 다 없애버린다. 해체주의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속에서 만들자. 그러면 전통과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왔던 거, 전통적인 사고방식, 관습 없애기 위해서 이놈들이 지금 막 뒤집어 엎었던 게 뭐냐, 20세기 때 뒤집어 엎었던 게 뭐냐, 여기 나온 대로 첫 번째, 동성애. 그 다음에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놈들이 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슬림들 할랄 단지 때문에 한 5, 6년 됐나요? 한 6, 7년 된 모양인데 그때 아주 뭐 한국이 굉장히 민감했죠. 그거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또 그냥 하고 막으려고 했었어요. 퀴어 축제 막으려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아스팔트에서 그냥 들어놓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지. 동성애 때문에 그랬지. 지금은 이제 관계가 뭐냐? 페미니즘하고 낙태 문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현재 지금 다 됐어. 지금 막판 결론이 지금 와 있어. 우리 건강가정법인가 이제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시민결합법이라고 그래서 동성혼을 인정하게 만들자는 법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엎어버리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죠?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모든 체계 다 없겠다. 특별히 요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거추장스러웠던 기독교 없애버리겠다. 근데 목사들이 또 차별금지법 해야 됩니다. 어느 교단 있죠? 거기는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해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수단 속에는 거짓과 음란과 파괴라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이게. 얘네들은 딱 거짓말 하잖아. 음란하잖아.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뭐야? 파괴하기 위한 거죠. 그럼 뭘 파괴하느냐? 국가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이게 지금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동안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땠어요? 신본주의 사회였었죠? 네. 여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네. 변하는데 뭐부터 무너뜨려요? 예수님부터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뭘 무너뜨려요? 신을 무너뜨려요. 이 예수님 무너뜨리고 신 무너뜨리는 거 결국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주장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만든 성경이 뭡니까? 퀴어 성경이라는 게 있죠? 퀴어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된 성경이에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거 빼버리는 거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간다. 지금 그래서 21세기, 20세기, 21세기 넘어서는 뭐냐?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을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공산주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 교회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만 없으면 지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독교의 역사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앞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져요. 근데 생활은 어떨까요? 편리해져요.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편리해져. 편리해지는데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더 고통스러워. 그런 시대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도 맞게 될 거예요. 자, 5회 뵙겠습니다.